예, 오늘은 8장 호수의 생태계의 인에서 마지막 파트 5번 인저감 방안입니다. 예, 생태계의 물질 순환, 이 정상적으로 물질은 다 순환하게 돼 있죠. 어디 한 곳에 많이 모여 있거나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모여 있는 곳이 없고 그 끝과 끝이 맞닿아 있는 그런 루프 형태로 돌아가는 게 그 순환의 형태입니다. 생태계의 인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 침전이 돼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용해돼서 물속에 녹았다가 또 다시 침전이 돼서 암석이 되고 하는 그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과정을 인간이 변형시키는 거죠.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이는 궁극적으로 암석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소스죠. 자연적 근원인데 지난번에 자연적인 소스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는 거의 다 인간이 버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그 순환은 침전이 되고 암석이 된 다음에 용해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용존인이 플랑크톤, 어류 이렇게 먹히고 나면은 동물이 배설물을 쌌습니다. 이 동물 배설물이 퇴적이 돼서 암석이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구아노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새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엔초비라는 그 정어리들이 많이 살죠. 그걸 먹고 배설을 하는데 배설물의 인이 함량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암석처럼 만들어지면 그것을 구아노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인을 많이 뽑아서 씁니다. 비료를 만드는 데도 쓰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인광석이라고 해서 인이 따로 인광석이 암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토하면은 지금 그 인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인은 식물이 흡수하고 식물은 또 동물이 먹고 동물 배설물이 들어가고 이런 그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루프 형태로 그립니다. 만일 어디가 하나 끊어져 있으면은 그곳에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은 항상 끊어지지 않은 그 closed loop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closed loop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인의 경우에는 암석에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권을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자, 암석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씩 용출돼서 물로 녹아 들어가고 생물이 이용하고 나중에 다시 또 침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암석이 용출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느리죠. 느리고 암석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런 그 사이클을 뭐라고 부르냐면 sedimentary type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레저보어가 세디멘트에 있다. sedimentary type reservoir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순환이다. sedimentary type이 아닌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은 질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gaseous type reservoir를 가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암석이 원래 용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증가시킨 거죠. 암석을 자꾸 캐내서 우리가 비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순환 과정을 어떻게든지 정상에 가깝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호수의 부역양화를 막는 핵심은 결국 이제 인을 저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감하느냐. 질소의 제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플랑크톤 저감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호수의 대부분의 경우에 조류의 성장 제한 영양소가 인이기 때문에 질소를 제거하는 것은 그 부역영화를 막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질소의 배경 농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하천의 질소 배경 농도가 한 1mg/L, 아주 청정 지역에 가도 1mg/L 정도 되는데 부영양화를 막으려면은 그게 한 0.2mg/L로 낮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청정 지역의 내추럴 백그라운드가 이미 그 기준을 몇 배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버리는 질소를 줄여서 조류의 성장을 막겠다 하는 것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인을 어디서 줄여야 되느냐? 인의 주요 근원이 비료, 축산, 분뇨, 생활하수 이런 데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 생물학적 하수 처리의 인 제거가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화학적 처리로 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 유기물 제거 효율은 아주 높아요. 80~90%대입니다. 그런데 인의 제거율은 한 10% 이 수준이고 질소의 제거율은 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별로 한 20%, 30%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Advanced Treatment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처리로 그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을 넣어서 그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호수의 인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 하수의 인 제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의 인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언가를 제거하려고 할 때, 오염물을 제거하려고 할 때 원칙이 뭐냐면 농도가 높은 것이 같은 양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농도가 낮아지면 같은 양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이 발생하는 발생지를 가능하면 가까이 찾아가서 높은 농도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 가장 농도가 높은 데가 이 가축의 분뇨하고 이 하수입니다. 생활 하수.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역에서 그 인을 저감하는 노력, 또 농경지에서 인을 저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하수 처리 이외에는 농경지에서 인을 저감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를 거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비료나 퇴비를 주는 양을 시비량을 제한하는 법도 없고 그것을 기술적으로도 또 줄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 외부에서 인을 저감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호수 내에서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학적 부영양화 제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호수의 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화학적 제어를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의 여러 호수에서 뿌려준 사례들도 있고, 유입수를 처리한 것은 독일의 바한바흐 저수지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호의 경우는 호수 안에다가 어떤 처리제를 뿌려놓으면 오랫동안 효과를 거두는데, 이 바한바흐라고는 저수지는 계속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흙탕물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수원 저수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류에다가 조그만 댐을 또 하나 막았어요. 막고 거기서 들어오는 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처리된 물을 본댐에 넣는 거예요. 제가 이 저수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뚝에서 보니까 이 유입수 쪽은 아주 혼탁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서 집어넣은 본 저수지는 바닥 10m까지 보이는 아주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유입수에서 프리 레저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썼는데,
미국에서 자연호에서 많이 쓴 방법은 뭐냐면은 호수 안에다가 그 알루미늄염을 집어넣어서 인을 침전시키는 겁니다. 침전제를 넣는 거죠. 응집제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정수장에서는 응집제로 쓰는 물질이지만 실제로 호수에서는 응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전제죠. 주로 뭘 쓰느냐면 황산 알루미늄을 씁니다. 또는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 PAC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호수 내에서 인을 차단하는 방법, 이미 소개했던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하량이 그 많은 인공호에서는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요. 우리나라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뿌리면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인이 새로 들어옵니다. 또 퇴적물 표면에 이 알럼을 넣어서 이제 표면을 덮어준다고 하더라도 비가 한번 오면 새로운 퇴적물이 와서 그 위에 침전물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쌓인 그 퇴적물이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쌓이는 저질이 수질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호수에서는 그 미국의 자연호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 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저질의 인 용출을 조절하는 방법, 저질의 용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질산염을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쓰인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호수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호수에서 인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부영양화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영양화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